안녕하세요. 3편으로 이어나갈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써먹지 못해요. 저는 실전이잖아요. 이론 공부. 이론은 실전을 위한 거잖아요. 실전을 못 써먹을 지식은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한 번에 훑어볼 필요성이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한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저기 이렇게 색깔 입히면 순식간에 올 거예요. 이거 한 장 보는데 1분 걸릴까요? 1분 안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어차피 종목을 보고 어떤 많이 비용이다. 그럼 비용이 이제 뭘 봐야 되지? 이 기업이 어떤 부합한가? 자세히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하고요. 뭐든지 어떤 분야는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다시 볼게요. 맞아. 전환비용, 지속적 경쟁률을 항상 생각하자. 전환비용이란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한 생산자에서 다른 생산자로 바꿀 때 시간적으로든 금고름이든 금전적이든 어떤 순간에 고객에 발생하는 비용. 그렇죠.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안 바꾼다는 그런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인가 그걸 말하는 건데 그때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이거 해봤자 뭐 반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요. 새로운 경쟁 기업이 보다 낮은 가격 또는 보다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높은 전환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고객이 굳이 전환하지 않으라 하죠. 그런 기업인가 확인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품질이나 가격 개선 정도가 전환 비용 상사보다 남을 정도로 충분해야 전환. 그쵸. 쉽게 안 바꾸죠. 그런 업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하지만 애플 안 바꾸죠. 그다음에 전환에 따른 실패 비용이 크거나 대상이 되는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 내용이 고객의 총 운영 비용 중에 차지하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을 때 높은 전환 비용은 특히 효과적이다. 그쵸. 쉽게 전환함으로써 손해 보는 게 당연히 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이 많으면 전화를 잘 안 하겠죠, 당연히. 전화에 따른 혜택과 비용 어떤가, 전화 비용이 가능한 대상, 전략 가격 차이가 비교하는 것이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전화 비용 가능한 대안, 들 가능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격 비교하는 게 뭐 가장 좋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고객들의 기본 자산과 업무 절차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특징 제품 연결돼야죠. 연결 안 되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바뀌면 고객이 새 공급자에게 전을 위한 학습해야 할 필요성 어느 정도인가 커야죠. 그다음 고객이 새 공급자 전환에 소요 시간이 소요 시간이 짧으면 바꿔버리겠죠. 고객이 공급자를 바꾸면 자신의 사업에 타격 받을 타격 받으면 안 하고 타격을 안 받으면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전환은 쉽게 전환 못하는 기업인가 어떤 제품을 사는데 이제 개별 정보를 보면 쉽게 금방 마음에 다가올 겁니다. 고객의 기본 자산가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전환 그렇죠. 전환 비용을 계량이 어려울 경우가 자주 있지만 전환을 계량이 쉽지 않아요. 그건 재무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크게 말하면 이제 높은 자산 특정성 많은 학습이 바꾸는데 또 학습을 해야 돼. 어떤 프로그램을 쉽지 않죠. 긴 전환 소요 시간이 길어. 그럼 쉽게 안 바꿀 거잖아요. 자기 사업 타격을 받아. 그럼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업인가? 해당 고객 갱신율, 그쵸? 갱신율이 높은 기업, 높은 고객 전환 비용은 높은 계약 전신율에서 그쵸? 갱신을 계속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 비용이 크니까 그냥 계속 쓰는 거죠. 애플 젊은 분들이 애플 뭐 쓰면 삼성을 안 쓰잖아요. 거의 영업률이 작년에 가도 29.7%죠. 애플 전환 안 하는 거예요. 블랙 이제 자산분석인데 이것도 되게 높고 아닐지 몰라도 그쵸 투자 입장인지 알지 몰라도 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불확실한, 그쵸. 전화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대로 머물죠. 우리나라, 미국은 특히 좀 역사도 길고 수익성도 되게 높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다음 여기 이제 전환비용을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대강 어떤 말이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떤 종목 볼 때 다시 보면 돼요. 그전에 이제 한두 번 봐놓고 그러면서 이제 익히는 거죠. 이거 이런 자료를 갖고 대부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하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공부도 그런 게임 하는 거니까. 그다음 네트워크 효과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경제 회사를 보는 건데 경제 회사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갈수록 더 많은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하기 때문에 신규 및 기존 모두에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증대될 때 가치가 더 증가해요. 네트워크 효과로 돈 버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나 제품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강한 기업이 더욱 강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루죠. 그래서 막 여기 잠깐 보면 네트워크 효과 이용해가지고 만일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어디 이용이냐 메신저 이용이구나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네트워크 효과로 보는 게 메신저 형이구나 이게 라인 SMS 그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냐 그러면 알면 조금 더 아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을수록 만약 폭락장이 왔을 때 그걸 막 매수도 많이 하고 다른 것보다 비중 높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라인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종목들 저희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업종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구글 검색. 저도 요즘에 구글 많이 쓰는데 더 볼게요. 더 많은 고객과 공급자가 해당 고객과 반영할 때 설명을 그쵸. 이건 당연히 쉬운 게 저희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는 정말 저희가 소비자 될 수 있는 업종이라서 그쵸. 고객 공급자가 추가되는 속도보다 실제인 경쟁에서 가치가 더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 무서운 건데 지금 카톡을 대체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물론 굉장히 해자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지만 진전 네트워크를 누리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고객과 공급자가 추가될 때 가치가 어떻게 증가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소비자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적인 그런 증가 더 그쵸. 양적 증가가 바탕이 되니까 더 확고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런 기업은 저희가 사기도 좋고 필연적으로 사야죠. 나중에 폭락할 때. 지금 카카오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전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지만 주가는 몰라요. 다른 게임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기업 가치가 그렇게 폭발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전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저도 매수를 하고 싶네요. 폭락할 때. 물론 매출이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만 폭락, 되게 많은 폭락. 해당 기업이 자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현금화하는가.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 늘릴수록 서비스가 잘 가치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 기업 그렇죠. 그러니 자신 주는 그쵸. 가격을 다 부과하지 않잖아요. 무료도 많으니까. 무료로 하고 무료로 하고 그러면 이용자도 많으잖아요. 근데 가격을 못 매긴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 매길 수 있는 업종이 진짜 경제해져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트워크 충분히 현금화가 적은
혹은 언론 회자를 등급하는 데 불필요한 하나의 생길 조건이다. 카카오뱅크는 어떨까요? 잘 모르겠네요. 겹치잖아요, 업종이. 카카오톡은 막강하지만 네이버도 막강하죠. 네트가 클수록 헤드폰 중대될 때가 대단히 공적인 협상력 어느 정도인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대비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읽어본 거 안 읽으면 다르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또 이제 이런 기업을 몇 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한 페이지인데, 물론 좀 더 제가 자료를 준비했지만 이걸 알고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해당 기업이 협상이 약한, 그렇죠. 약하다는 것은 현금화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자만 많고 돈을 못, 가격은 뭐 제대로 못 먹여. 그럼 경제 해자가 있다고 말 못하죠.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플랫폼 사업의 네트워크 효과를 가장 누리고 있는 업종이죠. 이제 이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하나투, 모두투는 좀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대체하는 외국 그런 여행사가 있으니까요. 텐센트, 이건 이제 그냥 책에 있는 걸 내용 나온 거고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건데, 이걸 볼까요? 간단하게. 이 내용도 어차피 내용은 많지만 한두 번 읽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형광펜을 쓴 거, 이건 색깔 입은 거 주로 보면 되니까요.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경제 해자 중 네트워크 효과에 관하여 네트워크 효과, 어떤 제어 수요가 늘어나면 그 제어 객관적 가치, 즉 제와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 변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유무형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한 여부 효과. 각 경쟁체는 만족도, 생산량, 이익 등 스스로 목표를 극대화하고 경쟁을 한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의도치 않더라도 종종 다른 것 쪽에 영향을 미치죠. 의도치 않아도 본다는 거죠. 그게 무슨 거죠? 독과는 글적에도 내 독과는 특성 속에서 유발되는 위협 효과이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물리적 네트워크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들과 하는 그런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부정적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건 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도 긍정 네트워크 효과를 수반하긴 하죠. 왜냐면 밴드 효과는 지칭하는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는 가입자가 추가될수록 가입자 모두가 느끼는 휴대폰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죠. 이게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말한 거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휴대전화 내시경에 드러난 부정적 효과는 혼잡에서 지불할 일정 부대비용이다. 혼잡하죠. 단점, 긍정적,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는 자본효과, 이게 낙인 효과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되게 메리트 있는 내용인데, 기업에서는 이게 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일정 특정 프로그램을 첨가하면 다른 특정 프로그램을 얻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능 우수한 프로그램은 아주 쉽게 허물지 못하죠. 사무소 간의 시장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돈을 잘 버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죠. 어느 특정 상품의 수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한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역사 같은 걸 이야기한 거고요. 이건 보면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품질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가 더 중요하다. 그죠? 카카오톡을 제품의 품질을 논하진 않잖아요. 워낙 독보적이니까. 워낙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이제 말한 거고요. 그렇죠. 사람들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네트워크 효과는 가치가 증가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거든요. 금요 경제는 뭐죠? 금요를 일정하게 갖추면 생산 단가 낮아지니까 비용이 감소된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경제회자 측면에서 접근한 건 아닌데 이 내용은 결국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은 이 효과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진입을 막을 수 있어 경제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고요. 경제회자는 경쟁자부터 기업을 하는 진입 또는 경쟁 우위. 그렇죠. 플랫폼. 요즘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거니까요. 낙인 전략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거죠. 아마존. 그렇죠. 여기 아마존 나오네요. 아마존. 처음에는 아마존이 할인 혜택 주고 이런 걸 하다가 계속 이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쉽게 아마존을 놔두고 다른 걸 이용 못하는 거래요. 전환 비용이 그렇죠. 드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바뀌게 되고 랑인제가 이용을 하는 전략이죠. 유튜브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무료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를 계속 보니까 좀 짜증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다만 소비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포기할 수 없게 광고를 논해야 된다. 프리미엄 가격 전략이죠. 전략.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거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다 같은 네트워크 효과로 돈을 버는 회사고요. 그렇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사용간 연관성이 높아져 네트워크 가치가 높아진다. 이걸 걸 직접 한다. 그 다음에 쿠팡 보세요. 단면으로 네트워크 하는 게는 보세요. 이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다면, 양면 증거는 보세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베이미 같은 경우는 단면 네트워크를 안 하고 단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분한 게 결국은 이거 좀 더 전문적으로 알면 투자할 때 좀 유리하니까 하는 거고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로 의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걸 알면 되고 수익성이 높고 지속성이 가능한가 저희들 이제 이용해 보면 알잖아요. 쿠팡, 배민 어때요? 아 쿠팡, 배민 아마 이 쿠팡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효과를 쓰는 건 맞는데 수익이 안 나. 언제가 수익이 나겠죠? 그럴까요? 수익성이 안 낮잖아요. 그래 경제 해자를 등급을 부호하기는 쉽지 않죠. 배민 최근에는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하다 지금 이제 워낙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용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 용어만 알면 이거 단면으로 한 거고 이건 다면 양면을 한다. 그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한 장짜리로 제가 따로 뽑아놨거든요.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화나 브로드밴드 5G 이런 건 인프라인 거 네트워크 효과 유용 중에 케이블 TV 그리고 프로토콜형은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메신저형은 카카오톡 소셜 미디어형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정보 살 때 네트워크 효과 중에 어떤 걸 활용한 걸 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운영 체제는 이제 윈도우 안드로이드 데이터형은 구글 검색 이런 거 카카오 내비 뭐 한 장짜리로 놔둬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책상 앞에다가 네트워크 효과도 항상 긍정적인 결말을 보장하지 않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그다음 이제 아마존 자 성공 전략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레터 효과는 계속 커지잖아요. 매출이 계속 증가하니까 엄청난 기업이긴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업은 없지만 아무튼 유사 기업으로 카카오톡이 있고 네이버가 있으니까요. 좋은 기업이에요. 카카오톡. 근데 이제 비싸니까 재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안 샀죠. 앞으로 또 매출 계속 증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 폭락하는 날 있을 거예요. 막 1점대야. 살만할 거예요. 에코 마케팅처럼. 에코 마케팅도 피베 1점대가 있을 때 있었거든요. 예전에 매출 계속 증가하는데 그때가 이제 샀으면 뭐 500% 이상 수익 났겠죠. 그 다음에 더 봐야 되겠죠. 지치죠. 마지막입니다. 효율적 규모, 지속적 경쟁률을 항상 생각하고, 효율적 규모는 뭐냐? 한 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이 제한적 크기 시장에서 사업하는 틈새 시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기업을 하면 안 되고 조그만 규모라 해도,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존 사람들이 경쟁률을 창출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새로운, 그렇죠. 잠재적인 새로운 진입하는 순간 해당 시장의 수입이 자본이 훨씬 아래 떨어지게 돼서 시장 진입을 꺼리는 현상이죠.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신규 진입자가 많은 자본을 투여할 경우는 쉽게 안 들어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투자 자본 수익률이 가능할수록 높은, 그러나 문제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가 진입 동기를 갖지 못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적용한 거죠.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인데, 가격을 낮게 책정한 거 무조건 높이지 않은 거죠. 대박 좀 많이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가 기존 기업들의 비용률을 모방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비용 우위가 다른 거죠. 비용 우위는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효율적 규모는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궁극적으로 기존 기업과 동일한 비용을 가진 달성한다 해도 신입의 시장에 진입 동기를 전혀 갖지 못하는 거죠. 수익이 안 나니까 서로 다 죽자는 소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요. 이 말이 좀 의미가 있는데, 효율적 규모를 누리는 기업이 높은 수준의 단기, 중기 가격의 결정력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때 이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사 안 해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또 진입하거든요. 잠재적인 경쟁자 시장을 진입하면 모두가 둘 다 경제적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자는 시장 진입 동기를 갖지 못하도록 가격 인상을 절제할 것이다. 수익을 내되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식으로 경쟁력 파일을 크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효율적 규모를 누리는 기업이 가진 특징이다. 그렇죠. 자제하는 거죠. 그래야지 계속 자기 수익성이 보존되니까. 시장 경쟁을 확인해라. 이것이 지금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힘드니까요. 조금씩 알면 되죠. 어차피 한 장이 이것도 한 페이지 좀 넘는 거잖아요. 효율적 시장을 가진 그 시장 경계가 분명하대요. 소수들은 그보다 창업종 중 이게 조그마한 규모 회사들이에요 다. 비용은 어느 정도가 비용이 많을수록, 그렇죠, 그렇죠. 시작에서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중요한 건데, 잠재적인 경쟁자가 시장 진입을 실패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해당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시장이 효율적 규모를 가진 시장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어땠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유관, 우리나라는 송유관이 없는데 미국 이제 장기 계약, 계약이 장기간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항상 지속 가능성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지속 가능성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다음 지금 해자 원천 5가지 다 말했고요. 이제 원천을 좁은 해자냐 넓은 해자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하잖아요. 더 긍정적 변하든지 부정적인 변하든지 아니면 정체하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해자추가 중요한 이유는 해자추가 계속 그치요. 정적인 지표라서 개세동인지 약혼인지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의미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해자 등급은 해자 넓이를 말해주지만 현재 구축해 놓은 해자 넓이 해자 등급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가 홀스트 건강하고 있는지 맹렬한 침입자들이 뚫고 들어올 위험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추세 등급은 긍정적, 부정적, 안정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긍정적 해자 추세 등급을 받는 경우가 적으면 그렇죠. 긍정적으로 넓은 해자인데 긍정적인 해자 추세를 받는 경우 있긴 있는데 적다는 거 그런 게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자 이야기라는 건 경쟁 환경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더 많은 관심 집중하자 이거고 쭉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좋은 말 적어놨겠죠. 여기 보면요 본질에서 일시적인 경쟁률보다는 영구적인 그거 이제 일시적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쉽게 말해서 일시적으로 안 좋다는 그걸 뭐 안 좋 일시적으로 안 좋은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일시적인 건지 또 영구적인 건지 그걸 구분하자는 그런 말씀을 한 거고요. 이제 해자 추세 평가할 때도 먼저 해자 원천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뒤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내용이 나오고요. 보시면 긍정적 해자 추세 기업들은 더 빨리 성장 그렇죠. 긍정 해자 추세 기업들이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경향이 있겠죠. 부정적 해자 추세 기업들은 긍정 해자 추세 기업은 물론 일반적으로 더 일반적으로 약한 실적. 당연히 이런 기업을 사야 되겠죠. 긍정적 해자 추세 기업들을 많이 사야 되겠죠. 그래도 뭐 읽어보시면 그냥 알 내용이에요. 그다음 해자 추세 고려사항이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너무 길으니까요. 우선 여기서 끊고 할게요. 왜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겨우실 것 같으니까 어차피 제가 혼자 읽기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린 거고요. 어차피 형광펜 있는 걸로 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뭐 경제 해자는 이것만 봐도 된다 그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읽자. 대신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럼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못 써먹어요. 와닿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보기 좀 그럼 나중에 또 보시고 종목 볼 때 어떤 경기에 해자 있는 기업이지 해자가 좋은 긍정적으로 하는가 부정적으로 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좀 공부했으니까. 일단 끊고 갈게요. 네, 4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